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분명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만날수록 마음만 더 불편해지고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오늘은 살면서 손절해야 하는 인간 유형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지만 때론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꼭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중요한 답을 찾으실 겁니다. 첫 번째,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말 한마디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별로인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존감이 떨어져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기분이 좋지 않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동네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였는데 여태 그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비아냥거리거나 그 나이에 그렇게 입으면 좀 그렇지 않아? 같은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이 있죠. 겉으론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듣는 입장에선 은근히 자신을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농담이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라는 말로 오히려 문제를 우리 탓으로 돌리기도 하죠. 이런 유형의 사람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만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들의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되라고 단호하게 말하거나 아예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그 답이 불편함과 스트레스라면 용기 내어 손절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삶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니까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사람 대신 우리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나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 중에 나의 장점을 찾아주고 힘든 상황에서도 따뜻한 위로를 건네줍니다. 예를 들어, 요즘 무릎이 불편하시다면서요? 그래도 꾸준히 산책하시는 모습 정말 멋지세요. 이런 말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빈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나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좋은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친구와 함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속도를 늘려보자. 꾸준히 하면 분명 좋아질 거야 라고 격려하며 함께 걸었죠. 이런 사람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삶을 함께 나아가게 해주는 긍정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분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세요. 관계는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노력하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결국 좋은 관계란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대화가 시작되면 곧장 자신의 성공, 재산 혹은 자랑거리를 늘어놓습니다. 예를 들어, 동창 모임에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입사했어. 집도 사주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 라며 대화의 주제를 독차지하는 사람이 있죠. 처음엔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의도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그저 듣는 사람으로 전락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끊거나 다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대화가 끝난 후엔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이야기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며 상대방을 은근히 아래로 내려다보는 태도를 취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대화가 우리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열등감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을 잃고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한 어르신의 경험이 떠오릅니다. 그 어르신이 하루는 오래된 친구와 점심을 먹었는데 친구는 대화 내내 새로 구입한 차 자랑, 자식 자랑 등 자신의 자랑거리만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 어르신은 자신이 가진 오래된 차를 떠올리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고 자신의 자식을 원망하는 감정까지 느끼게 되면서 이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관계는 그분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자존감을 낮추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겁니다. 우선 이런 사람과의 대화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자랑에 공감하고 끌려가기보다는 가벼운 리액션으로 선을 긋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도로 짧게 반응하고 대화를 더 깊게 이어가려 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내 삶은 남의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관계가 계속 불편하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 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중요한 건 내 감정과 자존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게 하는 사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과의 만남만 가져도 부족한 내 삶이니까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를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남의 비밀을 함부로 떠벌리는 사람입니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믿고 털어놓은 이야기가 어느 날 다른 사람 입에서 들려올 때의 그 당혹감과 실망감. 그 얘기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라고 분명히 부탁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 소재로 삼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그 사람을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은 나의 비밀을 단순히 흥미거리로 떠벌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내 약점을 무기로 삼아 나를 통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티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야 그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떠벌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너 그거 들었어? 누구누구가 사실 이혼했다더라. 같은 가십을 즐겨 이야기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정보의 중심에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나에게 말할 때 내 비밀도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말하네라고 느껴진다면 내 이야기를 함부로 털어놓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비밀을 쉽게 떠벌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대화 중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라고 시작하는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이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이야기를 그렇게 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털어놓는 비밀의 무게를 스스로 조절하세요. 이 이야기가 만약 퍼진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늘 염두에 두세요. 비밀은 나만 알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관계가 불편해졌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는 내가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것이 정말 속상해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 대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건 나만 알고 있을게라고 먼저 약속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비밀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나를 존중하고 함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나를 신뢰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의견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설교를 듣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이들은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논리와 주장을 반복하죠. 이들의 고집은 단순한 의견의 차이를 넘어 갈등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내 말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냐. 라는 말을 쉽게 내뱉는 유형이죠. 이런 대화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대개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어떠한 논리적 설득이나 감정적인 호소도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화 자체가 소모적으로 느껴지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없게 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느낀 상처나 불편함을 이야기해도 그건 내가 예민한 거야 라는 식으로 무시하거나 폄하합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의 고집과 마주했을 때는
굳이 논쟁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논쟁은 그들이 더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게 만들 뿐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알겠어. 내 의견은 그렇구나 라고 말하며 논쟁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관계가 지속적으로 불편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특히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고집을 관철하려고 비난이나 압박을 사용한다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대화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함께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좋은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은 여러분의 감정을 소모시키고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그런 관계는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대신 나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손절해야 하는 4가지 인간 유형,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지금까지 참아왔던 관계가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할 때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 거리를 두는 용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감정은 소중합니다. 어울리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가 불필요한 스트레스로 낭비되지 않도록 더 나은 관계를 선택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진정한 행복은 건강한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평온하고 행복해지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